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폭염입니다. 무더운 여름 주말인데 어떻게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쉬어도 쉬는 게 아니겠죠. 이 시즌 주주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너무도 힘든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 멘탈이 또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련히 알아서 올라갈 건데 뭐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도 계중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가격이 내려와서 나는 더 매수했다, 그래서 수량도 늘리고 평균 단가도 낮췄다, 이렇게 또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식을 하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낸다는 것은 뭐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 아무리 뭐 장이 좋아도 수익 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 이제 많이 느끼시고, 뭐 그전부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최근 들어 뭐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시즌을 작년에 매수하셨던 분들, 고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물론 저도 힘들죠. 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데, 여러분들이 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그나마 좀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뭐랄까, 어제 좀 큰 폭락이 나왔죠. 그런데 참 오늘 물론 가정입니다마는, 오늘 주식시장이 열렸다면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즌에 관한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어제보다는 또 좀 확진자가 줄었습니다마는, 오늘 무려 1,45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한 11일째인가요? 네. 이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아무리 주말에 뭐 어제는 평일이었습니다마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 주말에 이 검사 건수가 좀 준다고 해도 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휴가철이고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휴가를 떠나셨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강원도, 뭐 부산, 뭐 큰 대도시 할 것 없이 이 호텔이며 뭐 펜션이며 웬만한 데는 지금 방이 없더라고요. 네. 아주 꽉꽉 들어차 있고 예약이 다 풀로 찬 상태입니다. 지금 수도권 뭐 서울 경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서울에서 이 수도권에서 점점 지방, 대도시 그리고 소도시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은 드디어 5만 명을 넘겨서 이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도 자신만만했었는데 점차 이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그런 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역시 영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 중증 환자도 늘어가고, 이 기존 변이에서 델타 변이 이 확진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면서 사망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휴가철이고,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이런 휴가 시즌을 맞아서 본격적인 또 이동도 많이 할 것이고,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에 힘쓴다고 해도 이 늘어나는 이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쉽게 꺾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시즌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스라엘 총리가 이 화이자 백신, 이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서 가장 많은 백신을 사들인 또 가장 많은 인구가 백신을 맞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이스라엘도 이 백신에 대해서 냉혹하게 신랄하게 정직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백신만으로는 델타 변이에 의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해서 이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당국자들이 희망하는 것보다 약하다며 백신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부스터샷 다시 한번 백신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맞던가 아니면 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 약효 때문에 어, 새로운 백신이 다시 개발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결코 또 쉬운 문제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있게 같이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돈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싹쓸이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매점매석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될 경우 상당히 이 불균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또 지탄을 받을 일은 분명히 일어나겠죠. 하지만 뭐 각 나라에서 뭐 자기 돈으로 웃돈까지 주어가면서 뭐 백신을 구입한다고 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또 안 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는 그렇게 예방이 잘 되고 백신도 많이 맞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결코 쉽게 잡힐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1월 달에 10,000명까지 치솟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접종의 효과로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뭐 결국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다시 사흘 연속 700명대 또 15일 날에는 855명까지 치솟았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중증 환자의 60%가량이 이미 2회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이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가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뭐 전 세계 증시가 또 한번 휘청이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이어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 50개 주 전체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네. 자, 이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개 주 전역하고 워싱턴 DC에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무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8개 주에서는요, 증가율이 무려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단 키트주들이 갑자기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제도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가 상승을 꽤 많이 하다가 다시금 전염력은 높지만 이 중증으로 가는 이 환자와 그리고 사망률은 현저히 낮다.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분명히 델타 변이도 조만간 잡힌다. 이런 뉴스와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CGN을 비롯한 많은 또 진단 키트주들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또 많이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이렇게 계속된 이 확산세와 더불어 분명히 확산이 많이 되고 전염이 많이 되면
분명히 또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다시 진단 키트 주들이 주목받고 수급이 또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미국 카운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로스앤젤레스 LA 카운티가 이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토요일 오늘이죠. 17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심 있게 봐야 할 뉴스 중에 두 가지는 영국이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과연 그 날짜에 제대로 규제를 풀 것인지, 지금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다시 봉쇄, 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봉쇄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 뉴스와 방금 뉴스에서 보셨듯이 미국도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계속 풀어주는지 요 뉴스를 유심히 관심 있게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가 진단 키트 때문에 이 확진자가 더 퍼져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는 사용을 중지시켜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자가 진단을 통해서 또 코로나 확진자를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놔둬야 된다. 계속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점점 이 대다수의 의견이 이 자가 진단 키트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7월 초 코로나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 위음성 판정을 받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지역사회 내에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 역시 자가 진단 키트가 역설적으로 경각심을 푸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화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아, 초반에 이 자가 진단 키트를 활성화시키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그 전문가 분들이 이 자가 진단 키트 이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를 통해서 확진자가 분명히 늘어갈 것이다. 위험하다. 이미 예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확진자를 4명만 찾아냈다고 하네요. 참, 이게 또 결과적으로 이제 돈지랄한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CGN의 그 모바일 스테이션 그것을 각 자치구마다 뭐 한 10대 이상씩을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뭐 한 3시간 안에 이 PCR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 모바일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정확한 이 PCR 검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숨은 감염자, 뭐 돌파 감염자, 그리고 조용한 전파자를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힘들겠지만 그러면서 확진자를 현저히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돈 들여서 실패하고 나서 뒤늦게 잡으려고 하니 이게 잡힙니까? 가뜩이나 지금 휴가철에다가 사람들은 지방으로 휴가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행정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우리나라보다 다른 이 해외에서 더 CGN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주고 해외보다도 더 국내에서는 더 인정을 안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적절한 그 속담이 있죠. 소 잃고 뭐 고치죠? 그렇습니다. 정답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 외양간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그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착순 10분께는 감사드립니다. 자, 제 영상을 최근 들어 꾸준히 끝까지 보셨던 분들, 어제 분위기와 또 오늘 그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델타 변이의 소식들을 쭉 전달을 해드렸는데 쭉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어제와 또 다른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언제나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팁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